봅시다. 자, 384쪽을 보자. 색칠하는 거. 색칠하는 거는 자, 5개의 영역이 있다. A, B, C, D 5개의 영역 안에 몇 개의 색깔을 칠할 거냐.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규칙이 있는데 같은 색은 중복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 번 칠할 수 있다인데 인접한 영역은 바로 옆에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A랑 B랑 같은 색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럴 때는 누굴 기준으로 잡냐면 가장 접촉하는 면이 많은 영역을 잡는 거야. 지금 다른 영역과 접촉하는 면이 가장 많은 데는 A가 제일 많지. A가 4개랑 지금 다 접촉하고 있지. B는 2개, C는 3개, D도 3개, E는 2개. 그러니까 제일 접촉을 많이 하는 게 A지? A에다가 우선 채워. 자, 5가지 색을 채울 수 있어. 그럼 우선 A에다가 5가지. 그 다음에 뭐 B, C, D 순서대로 채워보자. 자, A에다 5가지 채웠어. B는 몇 가지 채울 수 있니? 그렇지. A에 하나 채웠기 때문에 B에는 얘랑 같은 색이면 안 돼. 그럼 C에는 몇 개 채울 수 있을까? 그래. 얘와 얘랑 붙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다른 색이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으면 안 되지. 얘는 2개로 빼. 3개. D는 그렇지. D도 얘랑 얘랑 달라야 돼. 지금 내가 순서대로 채워. A, B, C, D. 그럼 D도 얘랑 얘랑 달라니까 3개. 그 다음에 E는 역시 2개랑 달라야 되니까 3개. 그러면 20, 60, 180, 540. 그래서 영역면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걸 먼저 채우고 그 다음 또 순서대로 채우다 보면 구할 수가 있다. 자, 6-3번을 해봐. 그 사람은 6-4번도 해.
자, 우선 6단위 승부는 A와 지금 D가 달라야 되는데 색깔이 전제가 지금 조건이. 그럼 우선 A 지금 제일 접촉면이 많은 게 B잖아. B부터 채워보는 거야. B에 우선 5개 다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D를 먼저 채우든 C를 먼저 채우든 상관이 없는데 뭐부터 하든 상관없어. 자, D에다가 그럼 B와 달라야 되니까 4개. 그럼 C는 BD와 달라야 되니까 3개. 그럼 A는 BC와 달라야 되지 당연히. 2개가 다르니까. 근데 A와 D는 또 다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야? BCD와 다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개를 빼니까 2개가 되겠지. E는 BD와만 다르면 되니까 3개가 되겠지? 곱하면 360까지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좌우 대칭, 그러니까 이게 회전하면 같아. A, B, C, D가 돌리면 같아 보이는 거 있잖아? 그럼 이럴 때는 여기에 영역에 4군데 쳐야 되니까 뭐 여기 4가지, 뭐 3가지, 그 다음에 뭐 여기는 2개랑 달라야 돼. 여기는 얘랑만 다르니까 3가지,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2가지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게 같을 때와 다를 때의 조건으로 나와. 그러니까 뭐 A, C가 같을 때와 다를 때라고 해도 되고, 또는 BD가 같을 때와 다를 때라고 해도 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좌우 대칭, 뭐 이렇게 대칭으로 돌리면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러면 마주보는 게 같을 때와 다를 때 2가지 영역 나와야 돼. 2가지입니다. 자, AC가 같다면 AC에 우선 들어갈 수 있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AC와 달라야 되니까 B는 3가지. 그 다음에 D는 또 AC와 달라야 되니까 역시 3가지. 그래서 36까지가 나오지. 만약에 AC가 다르다면 AC가 다르니까 4 곱하기 3이지 우선. 4 곱하기 3이고 B는 이 2개랑 다 달라야 되니까 2가 되겠지. 그럼 D도 이 2개랑 다 달라야 되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48가지. 얘랑 얘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지?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돌려서 같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 어떤 돈이 주어져? 그랬을 때 그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와 방법의 수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예를 들어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2개. 자,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방법의 수는 몇 개야? 단 하나도 지불하지 않는 건 제외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불은 해야 돼.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방법의 수는 이게 개수야. 개수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야. 1을 왜 더하냐면 아예 안 지불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0원이 빵 개일 때와 한 개일 때 2가지지. 500원짜리가 2개라는 거는 빵 개일 때, 한 개일 때, 2개일 때 3가지지.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누구를 빼야 돼? 안 지불한 걸 빼면 이게 바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 아니? 알겠니? 무조건 개수 더하기 1에서 곱한 다음에 빼기 1 해주면 그게 방법이 알겠지? 근데 금액의 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방법의 수에서는 500원짜리 2개를 지불하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를 지불하는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방법의 수에서는 다르지? 다른 방법이지. 근데 금액의 수라고 하면 500원짜리 2개를 지불하나 1,000원짜리 하나 지불하나 똑같이 1,000원이잖아. 그럼 금액의 수에서는 이걸 하나로 취급해야 돼. 그게 차이야.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의 차이가 그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거기서 문제를 직접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4개. 자, 이 동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때의 방법의 수.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 개수에다가 1 더해서 여기다가 1 더하고 4에 1 더해서 빼기 1 하니까 29가지. 그래서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빼기 1을 해줘야 돼. 하나씩 더한 다음에. 방법은 되게 쉬워, 구하기가. 근데 금액이라고 한다면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50원짜리 두 개나 100원짜리 한 개나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거는 하나로 취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때 기준이 누구냐면 액수가 작은 거에 맞추는 거야. 작은 거. 10원짜리 4개 갖고 50원짜리 돼야 안 돼? 안 되지. 얘는 나도.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하나야. 그럼 누구에다 맞춰야 될까? 100원에 맞춰야 돼? 50원에 맞춰야 돼? 내가 금액이 큰 거에 맞추라고 했어? 작은 거에 맞추라고 했어? 작은 거에 맞춰, 작은 거. 왜 작은 거에 맞춰야 되냐면 무슨 말이냐면 100원짜리 하나는 50원짜리 몇 개와 같아? 두 개지. 아니? 그럼 50원짜리로만 따지는 거야, 이 개수를. 그래서 합쳐. 50원짜리 4개로 생각하는 거야. 알았니? 왜? 이유가 뭐야? 왜 큰 거에 맞추면 왜 안 되겠어? 예를 들어 이거를 100원짜리 하나로 봐서 100원짜리 두 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 얘를 100원짜리 한 개라고 생각해봐. 어? 그럼 100원짜리 두 개가 되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니까 100원짜리 두 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50원 나타낼 수 있냐? 100원짜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50원짜리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150원을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원래 나타낼 수 있잖아. 5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면 150원짜리가 되잖아. 이해돼? 뭔 말인지? 그래서 금액이 작은 거에 맞추라고. 왜? 50원짜리 4개면 얘 다 표현할 수 있고 이것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150원도 되잖아. 50원짜리 3개니까. 50원짜리가 4개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200원도 되겠지. 그지? 알았니? 금액을 할 때는 겹치는 게 있을 때는 x가 작은 걸로 맞춰서 개수를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방법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 방법. 얘 4개지. 얘 4개지. 그럼 개수를 1 더한 다음에 빼기 1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개수 더하기 1에서 곱한 다음에 빼기 1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금액일 때는 겹치는 거를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작은 금액에 맞추는 거야. 알겠지? 자, 7-3번 해보자. 안녕, 이렇게 건데.
자, 나오니 우선 방법은 어떻게 하니? 개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한 다음에 빼기 1 해주면 되지? 29개가 A고 B는 금액이지? 자, 누구를 지금 1,000원, 만원짜리 한 장에 5,000원짜리 두 장을 같으니까 5,000원짜리 네 장으로 자꾸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건 개수 더하기 1에서 5 곱하기 5 빼기 1하니까 24 똑같네 아까랑. 더하면 53개. 자, 10원 3개, 50원 3개, 100원 2개일 때 방법은 뭐야? 개수 더하기 1 해서 곱한 다음에 빼기 1 해준 게 50분의 그럼 여기다 4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3 빼기 1이 59다. x는 구했더니 4가 나오네? 그럼 x가 4인데 결국 뭐야? 50 곱하기 4, 100 곱하기 2인데 100 곱하기 2가 얼마야? 50 곱하기 4지? x가 작은 거에 맞추라고 그랬지. 50 곱하기 8이니까 개수 더하기 1, 4 곱하기 9 빼기 1 해주면 바로 금액의 수가 돼서 나온다. 그지? 그 x를 우선 4 곱한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은 걸 해주면 돼. 다음 페이지를 보자. 자, 수용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일일이 이제 구해보는 게 제일 편해. ABCD 4명의 학생이 시험을 본 후 이 네 학생이 자신의 시험지는 채점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신의 시험지 채점하지 않는 경우에죠. 그러니까 뭐냐면 ABCD가 서로 다 다른 사람을 채점해야 돼. 그리고 경우의 수를 우선 A를 기준으로 먼저 잡으면 B일 때, 자 B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우선 여기가 A, 여기가 D, C가 있고 또 여기가 C라면 남는 게 뭐야? A, D지? 그럼 여기 A, 여기 D, 여기 A. 그래서 서로 다른 걸 채점해야 돼. 그럼 누가 또 되니? 여기 A, C, D라면 B, D라면 누가 되겠어? 지금 A, C 나오니까 여기가 A, C. 자, 요거 빼고는 서로 다른 걸 채점하는 경우가 안 나오지, 그치? 이거 세 가지 나온다, B. 그럼 여기가 이제 C라면 A가 C를 채점한다. C일 때는 여기가 B가 되니까 A. 그럼 남는 게 뭐야? BD니까 여기가 DB. 그 다음에 또 C일 때 누가 될 수 있니? 여기가 A가 됐고, 자, C, A, B 안 되고 D. 자, D일 때 남는 게 누구니? A와 B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거나 또는 B가 되고 A가 되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D일 때. 자, D일 때 여기를 A라고 한다면 남는 게 누구야? B, C니까 여기가 B고 C가 되고 또 남는 게 누구야? 얘를 B라고 한다면 안 되고 C라고 한다면 A, B니까 여기가 A, B 또는 B, A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경우수가 총 여기서 3개 3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9개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거를 채점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일일이 다 그려서 판단해야 돼. 이게 수용도라고 그래, 수용도. 자, 그럼 8-3번 해보자.
찬스러운 밑에 것도 해보자. 어렵지? 일일이 찾는 게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지? 8-3번은 보자. 4는 고정돼 있지. 4는 4에 무조건 넣어야 돼. 네 번째.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서로 다른 숫자 맞춰야 되니까 보자. A 1이 2를 맞추면 남는 게 1, 5, 3을 이제 배열하면은 1, 5, 3밖에 없지.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면 5, 1만 되지. 여기가 5면
1,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세 가지. 자, A일이 3이라고 한다면 1호 2를 배열하는 거니까 1호 2 요거 하나 되고. 자, 5라면 1, 2가 되든 2, 1이 되든 어차피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다 되지. 자, 5라고 했을 때 여기가 1, 2, 3을 배열하니까 1, 2, 3 하나밖에 없지, 그치? 그 다음에 1, 3, 여기가 3이는 안 되지. 얘가 세 번째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면 어때? 남는 게 지금 2, 1을 배열하면 어차피 되고 또 3일 때 1, 2도 되니까 세 가지. 그래서 총 9가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 일일이 찾으면 돼. 그냥 어쩔 수 없다. 8-4번은 각자의 숫자가 2 또는 3이고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오면 안 된대. 그럼 맨 앞에가 2라고 했을 때 우선 2가 될 수도 있고 3 됐어요. 이게 연속으로 3번 이상만 안 될 뿐이지 연속으로 2번은 되는 거야. 그지? 3번 이상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이제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2 다음에 2가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도 있고. 그럼 2 나왔으면 3번 이상 안 되니까 2 두 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3 나와야 돼. 그지? 3밖에 안 되지. 그럼 3이 나왔으면 또 3이 나오거나 2가 나올 수가 있어. 2번까지는 돼. 그럼 3 다음에는 또 2번 연속이니까 2밖에 안 되지. 그럼 2일 때는 또 어때?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지. 그럼 3일 때는 3이 나오거나 2가 나올 수 있지. 그럼 3이 두 번 나왔으니까 2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가 나온 다음에는 2가 나오거나 3이 또 나올 수 있고. 그럼 얘는 2일 때는 역시 2가 나오거나 3이 나올 수 있고. 2가 연속 두 번 나왔으니까 무조건 3밖에 안 되고. 3이 나왔으니까 3이 나오거나 2가 나올 수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여기가 처음에 3으로 시작해도 어차피 똑같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 어차피 똑같이 경우에서 나온단 말이야. 2를 처음에 하든 3을 처음에 하든 8개 나오는 건 똑같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8 곱하기 2가 된다 이거지. 16개. 그래서 이거 수용도는 귀찮지만 일일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다 했어. 그래서 숙제는 394쪽까지 하는 게 숙제. 뭐 금방 끝냈지. 경우의 수는 뭐 딱히 크게 막 어려운 건 없는데, 물론 문제를 풀면서 어려울 거야. 너희들이 이거 뒤에 중단원 마무리할 때 또 내용이 어렵게 나와. 쉽진 않아. 자, 순열 조합을 우선 진도를 나가자. 최대한 진도는 빨리 빼고 전체 한번 모의고사를 또 한번 봐야지. 우리가 이번 주에 끝나니까 어쨌든 순열 조합 진도는 나옵시다. 순열 조합 처음 들어보지? 이 용어는 잘 알아야 돼. 순열과 조합. 간단히 얘기하면 순열은 뭐냐? 순서대로 나열했다 해서 순열이다. 순서대로 나열했다 해서 순열이다.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대로 나열해서 순열. 조합은 순서가 안 중요한 거야. 순서가 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용어만 모르지 이미 이런 내용을 했어. 언제 얘기하면 3-2에서 아마 뒤에 나오는 3-1이었나? 3-1에서 뒤에 보면 경우에서 배우잖아. 너희들이 했던 거야. 예를 들어 4명 중에 A, B, C, D 4명 중에 회장, 부회장 이거 너희들이 많이 했을 거야. 그지? 회장, 부회장 2명을 뽑는 경우와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배웠다. 그지? 자, 회장, 부회장 2명은 얼마니? 순서가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회장, 부회장이면 성원아 중요해 안 중요해? 순서가 회장과 부회장을 뽑으라고 했을 때 어? 중요해? 중요해. 왜? 예를
예를 들어 A, B를 뽑았을 때 회장 A고 부회장 B인 거랑 회장 B고 부회장 A인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지? 순서가 중요한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순열이라고 그래. 알았니? 이게 뭐 어떻게 구해? 회장 4명, 부회장 3명 12가지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순서가 중요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대표 2명은 A, B를 뽑든 B, A를 뽑든 순서가 안 중요하지? 똑같은 직책이잖아 대표는. 그때는 어떻게 하니? 4 곱하기 3을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 A, B, B, A니까 A, B, B, A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 곱하기 1이잖아 그치? 2 곱하기 1로 나눠서 6가지 이게 바로 조합이야. 알겠니? 조합은 순서가 안 중요한 거, 순열은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 공식을 일반화시키면 자 우선 순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했다. 이거를 n개 중 r개 택하여 순서대로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NPR이라고 해. P는 퍼뮤테이션의 약자야. P가 순열의 뜻이야. 순열. 그래서 NPR하면 뭐다?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NPR. 그럼 얘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니 이거?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4P2. 알겠어?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4명 중에서 2명을 순서대로 뽑는 걸 4P2. 그래서 우리가 n명 중에 R개를 뽑는 걸 NPR 이렇게 표현한다. 예를 들어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 한 줄로 세워. 자, 한 줄로 세우는 건 뭐야? 순열이지? 순서가 중요하지? 그래서 5P 3. 그럼 어떻게 하니? 5P 3이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지? 5명 중에 3명 뽑아서 순서대로 나가는 거. 자,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NPR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n, n-1, n-2. 자, n부터 차례대로 몇 개를 곱하는 거야? r개를 곱하는 거야. 하나씩 빼면서. 우리가 5명 중에 3명 뽑는 건 뭐야? 5개 중에서 자 3개를 뽑으니까 이거를 3번이잖아. 그치?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하듯이 n개 중에서 r개를 뽑으면 n부터 어디까지? n-r이 아니라 n-r 플러스 1까지. 왜 그래? 너 이거 5 빼기 3이면 2까지잖아. 말이 안 되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그치? 그래서 5부터 순서대로 3개를 빼니까 이렇게 되듯이 여기서 이게 개수가 r개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1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했냐? A상 예를 들어 A상 B일 때 개수 어떻게 구했어? B 빼기 A 플러스 1 이렇게 했지. 둘 다 동호했을 때 마찬가지로 빼면 얼마예요? R 빼기 1 빼기 이게 r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끝날 때는 n-r 플러스 1 이렇게 끝난다. 알겠지? 이게 순열이야. 그래서 원래 순열에서는 n이 r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도 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는 4P4지? 4명 중에서 순서대로 4개를 뽑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이제 4P4가 되는 거지. 그래서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3개 중에서 4개를 뽑을 수 있냐? 중복을 허락하면 뽑을 수 있지만 그걸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중복 순열이라고 그래. 중복 조합, 중복 순열을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면 또 배워. 근데 그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야. 그냥 순열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3개 중에서 4개를 뽑을 수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n은 어때야 돼? r보다 커야 돼. 같아도 돼. 4개 중에서 4개 뽑을 수도 있으니까 같아도 돼.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걸 할 때는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순서가 중요하면 무조건 순열이다. 순열.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자, 우리가 4P4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4부터 얼마까지? 1까지의 곱이지? 자, 느낌표를 써서 앞으로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 4 팩토리얼이라고 팩토리얼. 느낌표가 뭐야? 4부터 1까지의 곱이야. 순서대로. 그럼 n 팩토리얼은 뭐야? n부터 n-1, n-2에서 1까지의 곱을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앞으로. 그래서 팩토리얼. 그래서 느낌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npn을 뭐라고 할 거냐면 npn. n부터 차례대로 n개를 곱하니까 뭐야? 이게 바로 n 팩토리얼이야. n부터 순서대로 n을 곱하는 n개를 곱하는. 그 다음에 0팩은 1이고 np0도 1이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데 내가 아까 n부터 n-r 플러스 1까지의 곱을 뭐라고 해? npr이라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나올 게 뭐야? 얘 다음에 하나 잡는 게 뭐야? n-r, n-r-1 그래서 어디까지? 1까지의 곱을 만약에 자, 이걸 뭐라고 그래? 1부터 n까지의 곱이니까 n팩이지. 자, n팩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곱이 n팩인데 누굴 나눠야 돼? 지금 이거를 없애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그럼 이 전체식에서 누구를 없애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곱을 없애면 이게 나눠지니까 얘부터 얘까지의 곱을 바로 npr이라고 했지. 그치? 자, 그래서 n팩을 1부터 n까지의 곱을 이걸 뭐라고 할까? 1부터 n-r까지의 곱은 뭐라고 해? 누구 팩이야? 1부터 n-r까지의 곱은 누구 팩이야 그럼? 아니 1부터 n까지의 곱이 n팩이지. 그럼 1부터 n-r까지의 곱은 뭐 팩이야? n-r 팩이지. 맞아 안 맞아? 태현아 맞냐 안 맞냐? 맞아? 1부터 n까지의 곱을 n 팩토리라고 했잖아. 1부터 n-r까지의 곱은 n-r 팩이겠지 그러면. 맞아? 자, 누가? 얘가 np r과 똑같은 말이야. 공식을 외워야 돼. n팩 나누기 n-r팩 그게 바로 npr이야. 알았니? 외워야 돼. n팩 나누기 n-r팩이 npr이다. 자, 그럼 이거 증명이 돼. 0팩은 1인 거, 그 다음에 np0도 1인 거. 자, R에다가 0 대입해봐. 지금 np0은 R이 0이야. 자, R에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n팩분의 n팩. 당연히 1이 바로 np0. 증명되지? 자, 이번에는 R에다가 n을 대입해보자. R에다가 n 대입하면 n-n이니까 0팩분의 n팩이 자, npn이지. 자, npn이 아까 뭐와 같다고? n부터 순서대로 n개 곱하니까 그게 뭐야? n팩 npn이 n팩과 똑같은 말이지, 그치? 그럼 이게 n팩이네? 자, 얘랑 얘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0팩은 얘가 자리 바꾸니까 n팩분의 n팩과 똑같지? 얼마니? 0팩도 1, np0도 1 증명 다 되지. 알았니? 어떻게 외우냐? 0 들어가잖아? 무조건 1이야. 외워. 0 들어가면 무조건 1이 알겠니? 요 공식 꼭 외워야 돼. npn은 뭐라고? n-r팩분의 n팩이다. 요걸 이용해서 공식을 이제 증명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 앞으로 꼭 외워라.
그래서 이웃하는 순열의 수. 이웃할 때는 우리 어떻게 했니? 둘이 이웃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로 묶었지. 한 개치기로 했지. 한 개치기로. 이웃할 때는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있다. 자, 여학생 이웃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했어 우선? 여 둘을 하나로 취급했지. 하나로. 그래서 총 몇 명? 3 더하기 1이니까 4팩이지. 4명을 순서대로 세우고 여자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이걸 원래 6팩이지. 그럼 4, 3, 2니까 24를 더하기. 알았니? 기억나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거야. 팩토리얼 영어만 모를 뿐 다 했던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똑같은데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거를 구하시오. 했다면 어떻게 할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럼 먼저 남학생을 세워야 돼. 남학생을 세우면 되지? 이 사이에 여학생을 넣으면 어떻게 돼? 여학생끼리 이웃해야 안 해? 안 하지? 아니야? 무조건 반대로.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학생을 이웃하자면 남학생을 먼저 세우고 남학생을 이웃하자면 여학생을 먼저 세우게 되는 거야. 그럼 남학생을 먼저 세우는 경우에서 몇 개야? 3팩이지. 그 다음에 몇 자리? 4자리 중에서 여학생 2명이 들어가면 되지? 맞아 안 맞아?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야, 여학생이 A, B가 들어가는 거랑 B, A가 들어가는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A, B가 있는 거랑 B, A가 있는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달라야지. 이게 지금 세우는 거잖아. 일렬로 세울 때는 순서가 중요하잖아. 여자가 A, B가 있는 거랑 B, A가 있는 건 다른 거지. 이해돼? 세우는 거야 지금. 세우는 거, 줄 세우는 거야. 그럼 뭐야? 4개 중에 2개 뽑는데 순서가 중요한 거야. 맞아? 아니? 응. 3팩 6. 4P가 뭐야? 4 곱하기 3, 10이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게 너희들이 이거 이해를 잘 못하면 다 틀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이해해야 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남학생을 먼저 세우라고. 그 다음에 뭐 사이에 여학생 집어넣으라고. 알겠니? 그럼 너희들이 여학생을 이웃하는 경우에 반대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 전체 경우에서 여학생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나오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개야? 전체. 그래, 어떻게 했어?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5팩이지? 맞아? 거기서 누구 빼면 돼? 여학생이 이웃하는 경우 빼니까 120 빼기 48 해봐. 나오지? 이렇게 풀어도 돼. 이거 잘해야 돼. 응? 이거 이해를 못하면 다 틀려. 자,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수학책 3권, 영어책 3권 할 때 수학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럼 몇 개야? 어떻게 해야 돼? 영어를 먼저 세워.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수학책을 끼면 수학책이 이웃하지 않겠지? 맞아? 자, 우선 영어책 배우는 경우에서 3패. 그 다음에 4자리 중에 몇 개 넣는 거야? 수학을 3개 넣는 거니까 4P 3. 6 곱하기 4P 3이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2지? 24 곱하기 6이니까 144개. 알았니? 이해 잘해야 돼.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이제 뭐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중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인 경우를 보죠. 문제에서 항상 적어도 나오면 전체 경우에서 빼는 걸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자, 남은 셋, 여자 2 중 2명. 2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대요. 근데 적어도 1명은 여. 자, 그럼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인 건 뭐야? 둘 중에 1명만 여학생이든지 둘 다 여학생이든지, 그지? 그럼 전체 경우에서 뭘 빼면 되냐?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인데 반대말이 뭐야? 반대말.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다의 반대말. 둘 다? 둘 다 뭐다? 남학생이다. 아니야? 둘 다 남학생이다. 그럼 둘 다 남학생인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빼는 거야. 자, 전체 경우 몇 개? 전체 경우에서 몇 개? 수인아 몇 개야?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몇 개야? 몇 개? 그래, 5P. 5명 중에 2명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5P이지? 그 중에서 몇 개 빼야 돼? 둘 다 남자인 걸 빼라는 거지. 둘 다 남자인 게 몇 개야? 3명 중에 2명 뽑은 거지. 20 빼기. 이게 되냐 안 되냐? 수인아 되지? 라이야 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적어도란 말로 하면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빼란 얘기야. 자, 예를 들어 1, 2, 3, 4, 5 5개의 숫자를 나열할 거야. 일렬로 이렇게.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 자, 홀수가 여기 오든지 여기 오든지 둘 다 오든지. 이해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의 반대말이 뭐야? 양쪽 끝에 짝수. 반대말이 이거 돼야 안 돼? 아니! 자, 전체 경우 몇 개? 5개를 순서대로 나눠놓으니까 5팩에서 누굴 빼라고? 우선 짝수가 2개밖에 없네? 맞니? 2, 4가 되든지 4, 2가 되든지 두 가지니? 아니? 남는 거 몇 개니? 1, 3으로 여기 3개에다 배열하니까 뭐니? 3팩이지? 빼면 뭐야?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 120 빼기 12. 이해되냐 안 되냐? 알았어? 그걸 잘해야 돼. 지금 이거 뭔 말인지 모르면 중학교 가서 다시 공부해야 되네. 이거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하지 않은 애들은 이해를 못해 이거. 응? 잘해야 되는 거야. 자, 403쪽에 다 풀어봐.
자, 이건 뭐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되지. 5P3이 뭐냐? 5부터 순서대로 3개 곱하는 거지? 5, 4, 3, 60이지. 7P는 뭐야? 7부터 하나 곱하니까 7이지. 8P0, 0 들어가면 무조건 1이라고 했어 아까. 0 들어가면 1이다. 6팩은 뭐야? 6, 5, 4, 3, 2, 1이니까 720. MP2는 뭐니? n부터 순서대로 2개 곱하니까 n 곱하기 n-1.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처럼 푸는 거야. n은 자연수니까 8이다. 6PR일 때는 이때는 R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냥 6부터 순서대로 곱해. 6 곱하기 5는 30이니까 안 되고 6 곱하기 5 곱하기 4는 120 되네? 아, 3개를 곱했으니까 R은 3이 되는구나 알 수 있다 그지? 4팩은 24지 4, 3이 6P4는 6, 5, 4, 3이니까 360. 자, AB가 이웃하는데 4명 중에 A, B, C, D 중에 자, 얘를 하나로 보면 몇 명이야? 3명이니까 3팩이고 얘 자리 바꾸니까 2팩이지? 그래서 12개. 이웃하지 않는 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걸 빼라고 했지. 자, 4팩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니까 24 빼기 12가 되니까 역시 12개. 간단하다 그지? 팩표는 여기까지 하면 가야 되지? 그래서 3, 4쪽을 봐봐. 이걸 가지고 이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 거야. NP가 4n이네? n 곱하기 n-1이 4n이다. 자, 어차피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양변을 n으로 나눠도 상관이 없지? 그럼 n은 5가 된다고 하지. 방정식처럼 푸는 거야. 잘 가. 자, 그 다음에 2번에 5PR 곱하기 6팩토리얼이 14,400이다. 자, 우선 5PR 곱하기 6팩이 얼마일까? 720이었지? 14,400. 5PR은 720 나오니까 20되네? 그지? 그럼 5PR이 5 곱하기 4가 20이지. 그럼 R이 얼마야? 2개 곱하니까 2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NPO는 42 곱하기 MP3이네. 그럼 MP5가 뭐야? N부터 순서대로 5개 곱한 거야, 그지? 그러면은 N, N-1, N-2, N-3, N-4고 MP3은 N부터 순서대로 3개 곱한 거네? 그럼 지워지는 거.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리고 제곱하면 N제곱 빼기 7N 더하기 12는 N제곱 빼기 7N 빼기 30은 인수분해가 되냐? 될 수밖에 없지. 자연수 1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로 개수 가면 된다. (4번에) 4PR이 2 곱하기 자 여기서부터는 R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곱해낼지 모르잖아. 공식 쓰는 거야. 자 아까 NPR 공식 외우라고 했지 뭐야? N팩 나누기 N-R팩 이거 외워야 돼. NPR은 N팩 나누기 N-R팩 그럼 얘는 뭐야? 4팩 나누기 4-R팩 5팩 나누기 5-R팩 자 이렇게 그럼 양변에 공통인 거를 지워주는 거야. 지워주는 거야. 4팩이 뭐야? 4, 3, 2, 1의 곱이야. 5팩은 5, 4, 3, 2, 1의 곱이야. 누가 겹쳐? 4팩이 겹쳐 안 겹쳐? 겹치지. 4팩으로 양변 나눠. 나누면 여기 뭐 남아? 뭐 남아? 5가 남겠지 5가. 왜? 5, 4, 3, 2, 1의 곱이니까 4, 3, 2 나누면 뭐야? 5가 남지? 5가 남고 그럼 4 빼기 R팩은 뭐야? 1부터 4 빼기 R까지의 곱이고 5 빼기 R팩은
1부터 5 빼기 r까지의 곱이지. 그럼 누가 겹쳐? 그렇지. 4-r 팩이 겹치지? 근데 이거를 없애주려면 분모에 있잖아? 분모에 있을 때는 큰 거를 곱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어떻게 될까? 얘가 5-r 팩을 곱하면 지워지겠지. 여기다가 5-r 팩 곱하면 얘로 얘 나누면 5-r만 남겠지 지금. 그지? 5-r 곱하기 5는 2 곱하기 5. 5-r은 2, r은 3이 된다. 알겠니? 분자는 작은 걸로 지워주고 분모는 큰 걸로 곱해주면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자유자재로 써서 답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안 외우면 못 풀어요. 1-3번 해보자. 하는 사람 밑에 것도 해보자. 밑에 건 증명이니까 놔두고 위에 것만 해. 자, 우선 1-3번은 MP4니까 M부터 순서를 4개 곱한 거지. 자, 빼기 4에 MP3은 N곡부터 순서를 3개, MP는 N부터 순서를 2개. 자, 양변에 공통인 거 N 곱하기 N-1, N 곱하기 N-1 다 들어가니까 이거 지워버리려고 했지.
n제곱 빼기 5n 더하기 6이 이거고 빼기 4 곱하기 6이 남는 게 뭐야? n-2 하나 남고 얘는 n 곱하기 n-1 나눴으니까 1 남지? 1 이거 뭐야? n 빼기 3을 4로 곱하니까 마이너스 4n 더하기 10에서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하면 3과 6인데 3은 왜 안 돼? n이 3이면 왜 안 돼? 3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렇지. n은 뭐여야 돼?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n은 3은 넣으면 안 되는 거야. 3 쓰면 틀린 거야. 자, 이거는 증명하는 거라 너희들이 어려우니까 잘 봐. 근데 이게 자주 나와. 실제로 증명하는 과정에 네모 칸에 들어갈 걸 채우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 실제로 문제가. 자, npr은 우리 공식에 따르면 뭐야? n팩 나누기 n-r팩 n-1pr은 뭐야? 그럼 똑같은 생각을 똑같이 얘가 얘야. 그러면 n-1팩 나누기 자 이게 n-r팩이 분모듯이 n-1 빼기 r팩이 되는 거야. 똑같아. 그럼 r 곱하기 n-1팩에 n-1 빼기 r-1 되는 거야. n-1 빼기 r 더하게 되니까 이거 지워지겠지. 자 그럼 분모를 n-r팩이잖아. 얘도 n-r팩이니까 얘도 n-r팩을 맞춰주자 이거. 그러면 얘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 n-r-1팩에다가 n-r을 곱해봐. 왜 그러냐면 n-r 다음에 뭐야? n-r-1 그 다음에 n-r-2에서 1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게 n-r 빼기 1팩이야. 똑같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거기다가 n-r 곱하면 이거 전체가 뭐야? 전체가 n-r 팩토리얼이 돼야 안 돼. 되겠지? 맞니? 그래서 여기다가 n-r 곱해주고 여기도 분자 똑같이 곱해줘야 돼. 그럼 이게 바로 뭐야? n-r 팩이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분모 똑같다 했고 자 그러면은 n-1팩, n-1팩 공통이니까 묶어. 그럼 여기는 n-r, 여기는 r이 지워지네. 자 그럼 n 곱하기 n-1팩인데 얘도 똑같아. n-1팩이 뭐야? 이게 n-1 팩토리야. 여기다가 n을 곱하면 여기다 n을 곱하면 이게 뭐야? n부터 1까지 곱이니까 n팩이지. 맞아? 그래서 n 곱하기 n-1팩에서 n팩, n-1팩 똑같은 거 같아. 똑같아지지.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이거는 시험에 실제로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네모칸에 뭐 들어갈 걸 채우시오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 과정을. 알았지? 자, 이렇게 하면 돼. 숙제는 오늘 배운 데까지가 숙제인데 하여튼 좀 양이 많으니까 가서 부지런히 숙제를 꼭 해와. 특히 뒤에 중단원 마무리 문제는 어려우니까 잘 채우고. 아마 다음 시간에 진도가 거의 끝날 거야. 다음 시간에 거의. 여기까지 하자.